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9월에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그래도 상당히 강세장 모습을 띠면서 첫 출발이 굉장히 좋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월의 첫 거래일 그리고 월의 첫 시작점에서 첫 주에 시장이 좋으면 그날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에 그간 특히 코스닥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달은 상당히 강한 반등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은 9월달 증시 자체가 일단 특별한 악재성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나와야 될 악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관세 부과, 관세 부과는 이미 오늘부로 악재에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나올 악재는 뭘까요? 미중 무역 협상 가운데서 분명히 서로 간에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박터지게 지금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조그만한 노이즈들이 시장에 이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이 한 번씩 출렁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폭락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 스탠스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우려는 상당히 클 예정인데 그게 없다면 당분간은 시장이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걸로 일단은 점쳐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미중은 미국이죠. 오늘 오후 1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미국 시간으로 보면 9월 1일 0시 기준이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에 따라서 동시에 이제 관세가 상호간에 부과가 되고요. 근데 사실 오늘 증시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중국 제조 PMI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 지수가 상승을 하고 국내 지수가 중국 지수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좀 나왔고요. 이렇게 커플링으로 가면서 특히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이 상승폭을 더 키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이제 5G의 대장주였던 KMW가 이제 시총이 거의 3조 육박을 하면서 이제 지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 또한 2% 이상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코스닥 지수를 들고 흔들 수 있는 하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보면은 지금 미중이 추가 관세를 부과를 시작한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증시가 전반적인 악재에 강력한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이 관세 부분에 대한 내성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증시가 예를 들면 지금 21선 위로 올라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선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눌림 시에는 매수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보유 종목 홀딩 혹은 플러스 강세 종목으로 옮겨 타야 돼요. 강세 종목으로 옮겨가고 시장의 이제 중심에 예를 들면은 미중 관계가 좋아진다라기 떠나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강하고 이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실적 베이스겠죠. 실적 베이스와 예를 들어서 미래 다가올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라든지 실적 개선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산업이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에서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그런 섹터에서는 물려도 네 그냥 홀딩으로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강세장에서도 자기 종목이 뭐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한다면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 이제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뭐 조국 관련해서 문 대통령 이제 교육 관련 발언을 했죠. 그럼으로써 교육 관련주 뭐 메가 MD가 상한가를 가고, 뭐 전반적인 교육주들이 오전에 강한 시세를 냈고요. 그리고 조국 관련해서 청문회가 무산되고 자기가 스스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해명을 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중심에 또 조국이 섰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국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중국 돈육 관련주, 즉 돼지 열병으로 인한 돼지들의 폐사로 인해서 돼지 가격 상승에 대한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섹터군에서도 오늘도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이쪽 섹터는 여전히 네, 관심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개인적으로는 시초가부터 좀 노렸던 게 우리손 FNG인데 눌림목 구간을 살짝 안 주고 가버려가지고 이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제약주들이 강세였고, 이제 제약주들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큰 이슈로는 아시아나항공 예비 입찰이 있고요. 지금 장 막판에 미래 에셋 대우에서 뛰어들면서 관련주 시간에 강세가 좀 나왔어요. 관련주 시간에 좀 강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시간에 강세 종목을 보자면, 이제 시간에 강세 종목 보자면 이제 대한강통신, 광통신이 좀 시간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을 보면 또 증시가 이제 강한 상승을 보일 때마다 특이사항이 있죠. 항상 말씀하는 원웨이 장세의 흐름이 좀 보여졌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닥 매수세는 400억 같지만 사실상 합계로 보면 거의 1000억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외국계에서 특히 통신 쪽, 그리고 IT, 제약, 뭐 제약은 소폭 없네요. 통신, IT, 전기, 전자를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갔고요. 양매수는 반도체 쪽이 강하게 들어왔죠. 반도체라 하면 반도체 장비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섹터에 여전히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체크하고, 아마 수급이 연속성이 이어질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지수로 한번 본다면 일단은 코스피 기준을 좀 놓고 볼게요. 코스피 기준을 좀 놓고 봤을 때 지금 21선을 돌파하고 이때 하락의 장대 양봉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코스피의 상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키가 달려 있고요. 그 가운데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IT 섹터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부 다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IT는 반등장에 분명히 수혜가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이때 하락의 장대 양봉을 이미 회복을 했고, 지금부터는 추가 상승이 열려 있는데요. 근데 항상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은 주의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돌렸다가 눌려서 20일을 돌리는 과정이 나올 건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얼마만큼
상승을 해주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나올 뭐 연준 쪽에서 연설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미 증시가 휴장을 지나가서 이번에 추가 관세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을 띄울 건지에 따라서 다이렉트로 갈 것인지 눌려서 갈 것인지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보인다면 눌리면은 잡아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수로는. 자, 그럼 바로 종목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아까 이제 일정 말씀드리다가 말이 끊겼는데, 내일은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모레는 파운드리, 일본에서 파운드리 포럼 있죠, 삼성전자. 이게 좀 이슈화가 될 거고요. 뭐 지금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OLED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신규 소재 적용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일정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내일은 특히 비메모리 섹터 잘 봐야 되고, 내일은 네, 적극 매수로 대응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일날 페어마켓 있고요. 내일 하나 더 있네요. HLB 기업 설명회. 이거는 유럽 암학회인가요? 종양 학회 관련 리보세라님에 대한 내용이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제약바이오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상당히 지수 대비해서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은 이따 한번 보고요. 대한강통신은 좀 아쉬워요. 오늘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0.3% 첫 타임에 내일 이 종목을 공략해 봅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시간에 8% 9%가 뛰어버렸네요.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마무리 할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장에 이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눌림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아예 안 눌리고 가고 있어요. 분명히 눌림 주면 공략을 해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항상 가더라도 21선 부근에 한번 눌리는 모습 보여줄 거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갭을 들고 안 가고 있으니까 눌려주면 한번 공략을 해볼 예정이고, 현대바이오도 12,000 초반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안 좋습니다. 사실 11,950원 구간을 주면 좀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돌파, 눌림, 돌파, 안착, 이렇게 움직임을 보일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쌍바닥 잡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ABL 바이오, ABL 바이오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차트적으로 괜찮고 거래량을 터쳐놓고 이때 물량을 돌렸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돌아간다라고 보여져요. 바닥권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가다가 빵 들고 땅 가죠. 얘도 이렇게 가다가 땅 갈 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2,000원권 아니죠. 19,000원권 여기를 안 넘은 선에서 조정이 보이면 5일선 정도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필룩스 지금 매수해서 그대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매수해서 그대로 홀딩하고 있고, 그냥 수익권에서 날리는 거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날리는 거 보면 얘도 큰 무리 없어 보여요.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인트론 바이오를 어제 공략을 해서 오늘까지 지금 진행을 하는데,
바닥 구간에서 지금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결국은 이 구간을 안 깨야 되지만 이제 60일선을 돌파를 하면, 위로 돌파를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네, 힘이 있다. 단지 이제 이 장대 양봉 이후 거래량에서 이제 뭐 일부 차익 물량이 분명히 나왔을 수는 있습니다. 차익 물량이 나왔을 수는 있는데 이 구간을 지금 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보고요. 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메모리, 지금 네페스가 비메모리 쪽에서는 신고가를 뚫고 가려고 해요. 지금 양봉을 완전히 윗골이 없는 강력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내일장에 여기서 위로 강하게 뻗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네페스도 관심으로 계속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내일 네페스나 LB세미콘 그리고 SFA 반도체, 비메모리 섹터는 전부 다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SFA 반도체 매수 진행을 하고, 또 LB세미콘을 오늘도 추가로 더 매수를 진행을 했네요. 여기서부터 또 이때 매수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B세미콘도 상당히 모습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내일 갭이 120일이 9,464원이에요. 이거를 갭으로 돌파를 하면 여기에 매물대가 있는데, 이평선 매물대는 일단 갭으로 돌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이 이평선 매물대는 갭으로 돌파하게 되면 잘하면 장대 양봉 나와요. 이거 내일.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비메모리를 이제 비중을 실었고, 내일 일단은 여기서 위로 나오게 된다면 최소 만원권, 아니면은 거래량이 터지면, LB는 상한가 경험이 있는 종목이라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만원 넘는 거를 좀 보고 있고, 잘하면 이런 구간까지도 봐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는 거 한번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정도는 매도를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LED, 지난번에 덕산 네오록스를 전부 다 매도를 하고 다시 오늘 덕산 네오록스를 조금 보고 있어요. 덕산 네오록스를 차세대 아이폰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원래 6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4개 소재를 국산으로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국산으로. 근데 그거에 들어가는 게 덕산 네오록스죠. 덕산 네오록스, 덕산 테코피아 2개가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폴더블 폰으로 인한 상승과는 또 다른 상승의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응은 이 갭을 깨버리고 내려오면 그때는 좀 답답하지만, 일단은 뭐 9,600원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매매를 했던 해성옵틱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해성옵틱스도 이런 구간일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갭으로 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 뭐 이거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한데 아무튼 비슷해 보여요. 장기평선 돌파하고 덕산 네오록스 위에 매울대 없는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좀 강력한 상승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승에 베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이제 OLED에서 그 전에 뭐 HB 테크놀로지도 봤고 AP 시스템도 봤는데, 일단은 바닥에서 기는 거는 좀 더 기는 거 보고 나서 봐볼 생각이에요. 오히려 LMS 같은 거, 실적이 좀 더 짱짱하게 받쳐주는 LMS 같은 종목, 이런 아래 구간까지 떨어지면 한번 매수 대응을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SN 에스텍, 블랭크 마스터
관련된 주식이고요. 라운드 피겨입니다. 10,000원을 넘어가면 또 호가가 바뀌기 때문에 단타가 무지하게 많이 붙겠죠.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물량을 털지 아니면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해서 강하게 장대 항목을 한번 뽑을지. 근데 이것도 전형적인 추세 종목으로 가고, 추세 각도가 완만했다가 지금은 가파라지고 있죠. 가파라지다가 급격해집니다. 그게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푸른 기술 인디에프는, 이제 인디에프는 단기적으로 빼고, 경업주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업주는 지금의 시장의 중심에 서지를 못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신 기존 경업주 말고 새로운 경업주 쪽, 이 푸른 기술 하나만 보고 있는데, 이쪽에 매물대를 돌파를 시켜놓고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조정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 대응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뭐 음봉이 한 3개 정도 나왔을 때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하고요. 시간은 좀 올랐네요. 그리고 히토류, 유니언, 머트리얼 추세를 그려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슈가 터지면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는 매수, 그 다음에 갭을 뜰 때는 매도로 지속적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중 무역 정쟁은. 그리고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은 이제 어제 매수를 해서 오늘 매도를 했는데 조금 매도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중에 좀 너무 빨리 매도가 됐어요. 이 구간에서 매도가 돼서 좀 아쉬운 게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때,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한 26,7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중기로는 충분히 이 구간까지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올려서,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종목으로서 5G에 특화된 종목은 아니에요. 뭐 핸드폰에도 조금 걸쳐 있고, 뭐 핸드폰 케이스, 뭐 다른 뭐 중계기 등등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서 있는데, 그래도 수혜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적이 우상향하는 실적주다 라고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상에서는 전혀 꿀리지 않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도 있고, 여기다 하나 더 HFR 신고가 종목을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HFR 신고가를 뚫어 놓고 시간에 뭐 별로 없는데, 이제 돌파 후에 눌릴 때 아니면 이 갭 구간까지 아래꼬리 탈 때 한번 충분히 단기로 대응도 가능해 보이는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 뭐 그 밖에 내일 에어부산 시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는 좀 변동성이 많을 것 같아서 단타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윙이푸드, 우리손 FNG 다시 내려오는 구간 한번 노려봐야죠. 내려오는 구간, 이런 구간을 봤는데 매매는 못했고, 그리고 수소 섹터 눌린 구간을 일단은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눌린 구간을 지금 위로 막혀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엔코리아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여기서 21선 저항 먹고 아래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좀 강한 종목들은 보려면 풍국주정이라든지 조금 더 대장 삘이 나는 종목을 매매하면 조금 더 편하게는 더 빨리 갈 수는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근데 바닥 구간에서 도는 종목은 이엔코리아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5G 지나가면 보안 쪽도 같이 봐줘야죠. 드림 시큐리티. 이때 상한가를 주고 여기서 다시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 이후에 다시 반등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안 관련된 파운드리 이슈, 그리고 뭐 5G 이슈 지나면 보안 관련 이슈로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상바닥 놓고 다가 땅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제2의 미스터 블루가 될지 플레이 위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달빛 조각사의 사전 예약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제 동시간대는 120만 명인데 오늘은 조금 늘어서 130만 명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러다 이게 한 200만 명 넘어가면 또 이야기가 다르겠죠. 일단은 갭을 들어놓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1, 2 내일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봐져요. 거래량이 얼마나 실지의 관건이기 때문에 내일 좀 잘 봐야 됩니다. 원래 갭을 들면 하루 이틀 3일째 강한 흐름을 많이 보여줘요. 예를 들면 푸른기술 1, 2, 3 얘는 2일 때 파동을 보였고, 이런 갭을 주는 종목들에서는 이제 2, 3일 안에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갭을 들어놓고 이렇게 올려 치러지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한광통신, 얘가 이제 이때 저희 회원님들하고 내일 저희 공략해 봐야 되겠어요. 너무 위치가 좋네요. 61선 돌파 이후에 이 구간까지 오면은 바로 사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와, 시간에 9%가 올랐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가니까 이 아래 구간에 눌리는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테크니컬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내일은 일단 비메모리 섹터 잘 봐야 되겠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